네, 지금부터 전북 지역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위와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사회복지기관 및 기관 단체 직원분들과 관련 학과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아울러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러하면서 아주 좋은 우리의 시대화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집사람이 때로는 내 마음을 키우고 생각을 키우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이 아닌가. 특히 오늘 행사를 주최한 장수군 노인복지관 우리 김진관장님께서는 오랜 노인복지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장애인복지 경력을 가지고 현장에 더욱더 단단해지고 두터워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의원하는 신문자님,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되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전북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대를 위한 큰 걸음을 위해서만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북 지역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12월 워크숍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예수병원 재활센터 윤석봉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의 수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학과에 있고요. 저희 전주의 수병원에는 특별하게 이제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32배 정도 되는 재활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은 작년 오픈해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석봉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포괄적인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관련된 학문적 깊이는 낮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지식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에 주제 발표를 받게 돼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간 제가 이제 재활의학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경험을 했던 환자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고민들, 그런 고민들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회 참여,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사회 참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좀 해봤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 현재 저한테 입원해 있는 환자분이십니다. 편하게 보고 계시는 이 환자분은 60세 되신 남자 환자분이신데 뇌졸중, 그러니까 이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이 함께 오셨던 분이신데 평소에 이제 건강하게 생활을 하셨던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일녀일남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일해오셨고 또 기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오셨던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질환을 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지면서 뇌경색이나 이제 뇌졸중 이후에 한쪽에 편마비가 오게 되고 또 이분은 심각한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언어장애를 가지고 저한테 오셨고 또 실제로 이제 저한테 올 때는 걷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1년 전에 그러한 갑작스러운 그런 질환을 앓게 됐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집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에 못 가는 이유는 못 걸어서가 아닙니다. 이 환자는 6개월 전부터 어느 정도 브레인을 해줬고 그리고 스스로 식사도 가능해지고 또 스스로 대소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집에 가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고 제가 그 환자를 다루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집으로 퇴원을 해야 하는 환자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관련된 여러 이들의 고민 그런 고민의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를 우리가 이렇게 세계 보건 기구에서 얘기를 할 때 아까 먼저 보여준 그 환자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뇌 이상 그리고 뇌 기능의 이상으로 장애를 입게 되고 임페어먼트라고 하죠. 장애를 입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행을 못한다든지 식사를 못한다든지 일상생활 굉장히 제한이 있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장애라고 표현하고 장애라고 하게 되고 이 장애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핸디캡, 불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 장애에 초점을 둔 장애에 대한 개념으로 이 부분은 단지 장애가 한 개인의 우연한 사고, 우연한 질병, 아니면 선천적인 질환, 한 개인의 역사에 국한이 되어 있는, 한 개인의 삶에 국한이 되어 있는 장애 개념으로 결국은 장애라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애를 극복하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장애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초점을 두는 그런 문제의 그 장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졌다.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로 장애 문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고민들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요즘에는 장애에 대한 범주화 개념으로서는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애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들은 이 개인이 어떤 능력이 상실되어졌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역할을 못한다든지 하는 의미의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과연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장애와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한이 과연 어떠한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떤 배리어로서의 또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제도나 아니면 인식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그런 배리어들이 참여를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가 액티비티와 파티시페이션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장애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장애라고 한다면 극복을 우리가 사회적인 노력, 사회제도적인 노력, 인식의 개선의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환경들의 개선 노력을 통해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장애인 대상자 그룹들 가운데에서는 디스에이블드 퍼슨,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잘못되어졌다. 실제로 장애인 대상자에서는 우리는 챌린지드 퍼슨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 그 사회 참여나 우리가 활동의 제한에 대해서 우리는 그 뚫고 나가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임페러먼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디세이블 어빌리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각계의 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개념으로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국민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중심자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그 환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환자가 왜 집으로 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 환자가 다시 자신의 그 사회적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했을까? 그러한 액티비티와 파티시페이션의 제한과 그 제한을 우리가 제한이 무엇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사회적인 노력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충족시킬 만한 사회적인 이 지역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공간들 자체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환자가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요양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렇게 전전하고, 결국은 이 분이 계속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전주의 수병원은 지역사회 중심제한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87년도에 독일의 펀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나고 보면 87년이라고 보면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30년 전에 우리가 완주군 고산 지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제한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제한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완주 고산 지역에 있는 재가 장애인들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재가 장애인의 삶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극복 방안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 사업, 그리고 또 실질적인 의료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어딘지 아시죠? 부산 저기 휴양림이 있는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전주대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시간 정도면 버스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2시간 넘게 걸리는 아주 힘든 도로사정들 가운데서, 또 특히 부산 지역에 여러 험악한 산악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묻혀 사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끌어내고자 제가 지역사회 중심제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부산 장애인 재활센터를 만들고, 이 장애인 재활센터로 집에 있는 환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서 이 환자들이 무료적인 재활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업재활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여러 그런 교육들을 좀 수행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러기도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팀을 꾸려가지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사, 간호사 여러 전문보건 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 이 노력이 아까 얘기했지만 1987년도에 마치 시작을 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시작인 것 같은데, 전주 예수병원 재활의학과가 1974년도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재활의학과라는 이름으로 재활병동 이름으로 진료를 시작한 건 198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병원에 가지고 있는 기록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81년도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980년에 재활병동을 만들어가지고 환자를 퇴원시키고 이 환자가 잘 살고 있는지 집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팀을 구성을 해서 집으로 이제 찾아가서 했던 그 기록이 198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7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시작했고, 이 기록은 94년도까지 이 활동 기록, 어느 분이 이제 이런 기록으로 쭉 기록을 남겨가지고 사진첩으로 두 번의 큰 앨범 사진첩으로 남겨졌던 여러 기록들이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록들이 1993년까지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환자가 그때 당시 이제 부모도 침상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부모들을 찾아서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고, 또 환자가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환경들, 여러 가지 옛날에는 이런 가옥들이었죠. 집 앞에 있는 이런 마루가 장애인 활동되고, 이 문턱이 장애인 활동들을 이렇게 제약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문턱이 높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경사로를 만들어서 환자가 이동하기 쉽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을,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기록인데, 이제 흉수 손상, 12번 손상으로 인해가지고 하지마비가 있어서 남원에 살았던 장종원이라는 20대 청년하고, 지난 상정면 수통리에 살고 있는 27세 된 김재규 씨,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대상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거의 반백에 30년이 지나서 50대 후반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의 노력의 성과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 안에 있었던 환자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이분은 지금 현재 예수병원에서 건강하고 있고, 이분은 여러 번으로 장애인의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95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재정 지원이 끊어지면서 인간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국가가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건소 중심의 지역인 보건의료원 중심의 방문보건 사업이 계속 이어졌고, 지금껏 이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주시 재가방문 진료 사업을 예수병원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환자분은 이제 근위축증 환자였습니다. 후천적으로 조금 물론 유전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팔다리가 마비가 되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집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식사랑도 다 남편이 먹여주고 집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이제 제가 재가방문 사업 하면서 그 집에 갔는데 이렇게 의사소통도 되고 본인이 뭔가 의지도 있고 그러는데 팔다리를 못 죽인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평생 집안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팔 흉발을 못 움직여서 왜 이동이 불가능합니까? 저는 재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목으로 아니면 턱으로, 입으로 이동하는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계시면 당신은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분을 끌고 나와가지고 저희 병원에 입원시켜서 턱으로 이동하는, 턱으로 전동 스틱, 전동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뒤로 쇼핑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 사업도 도움도 하고 늘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고마워하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사실은 병원에서 집으로 가게 하는 또 집에서 집 밖으로 사회로 나오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장수군 대가원칙으로 이사하고 연계를 해서 장수군에 있는 장애인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협약식을 이뤄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건 지금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일반 사진적으로 좀 잘 모르겠는데 싱크대가 앉아서도 일할 수 있는 목표로 싱크대를 만들어서 싱크대를 장수군 모집이었는데 또 이렇게 경사로가 있어서 휠체어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가오를 이렇게 개선한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있냐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장애인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국가가 주도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발전해 있는 것을 제가 목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애초에 이제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했구나는 것을 목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은 아까 이제 장수군에 있는 제가 장애인의 어떻게 보면 2년을 몇 개의 아직인데 제가 제아각과 의사가 됐을 때 처음 만난 촉손상 환자입니다. 이렇게 볼 적이 있었고 아니다 촉손상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에서 이렇게 새로 고정을 했는 이 환자분이 하지인데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하지를 전혀 못 움직이지만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스스로 이제 소변도 놓고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였지만 지금은 소를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사과문제라고 가지고 있고 잠깐 이제 저보고 장소에 오면 자기가 한번 만나보려고 얘기를 하시는 친구 같은 분이신데 집 밖으로 나갔더니 사회로 나갔더니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또 그 관심이 있었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장애가 있게 되면 어려서 뇌성마비라든지 여러 장애가 있게 되면 집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시설로 이렇게 맡겨서 위탁을 받아서 생활을 했었는데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맡겨서 있었는데 그러한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그런 IL 분들의 일환으로 자립생활센터 그러니까 스스로 시설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중간 단계 트레이닝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시행을 했던 그 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의료적인 지원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유지가 돼서 성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시설에서 이제 지금 혼자서 이렇게 자리별로 생활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들의 또 지역사회 결과가 있었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이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한 또 체육 활동들을 통한 건강 증진 그리고 사회 참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인맥을 형성을 하고 스스로 또 대상자를 중심으로 무언가의 어떤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또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집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또 그 집에서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 대한 애초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없었다고 그런다면 나는 여전히 환자를 계속 병원에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병원을 전전하게 다니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집으로 보내는데 또 집에서 사회로 나오게 하는데 여러 시스템이나 여러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있다고 한다면 보다 조기에 우리가 재활을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게끔 하는 또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 보다 더 이런 내용들을 풍성화 시키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활의 사실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독립성을 갖는 거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취지에 가장 맞는 게 환자가 우리가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전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 고민은 지역사회 중심 제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 중심 제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WHO의 세계보건국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반중심, 기관 중심 이런 데서 벗어나가 스스로 장애인 대상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고 관이나 의료계나 아니면 기관들은 이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존재를 해라. 우리가 뭔가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식에 뭔가를 베푸는 식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사업을 내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변에 여러 관이나 우리 협조해 나가는 형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제1번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대상자 중심 제안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인적이나 물적 여러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인력을 또 이렇게 양성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인적이나 물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어프로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가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홍보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인적, 물적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장애인의 현황,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단지 이게 장애인 당사자만의 어떻게 보면 혜택이냐라고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애인의 어떻게 보면 장애인 주도로 바우처 우리가 장애인한테 시간을 주고 돈을 준 거죠. 돈을 주고 그리고 활동보조인을 고용을 합니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갑을관계에서 장애인이 갑이 되고 활동보조인이 의뢰관계로 있게 되고 그리고 의뢰인은 장애인을 보조하는 비장애인들도 실제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그 일자리를 얻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서비스 산업으로의 역할도 발전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단지 이러한 액티비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액티비티 리미테이션을 깨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파티시페이션 실질적으로 생산활동 그들이 장애인들이 실제로 근로자가 되어서 아니면 사업자가 되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좋지 않겠나. 또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과 그리고 민관이 어떤 단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소통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전국의 수병원 재활센터가 실제로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재활센터고 또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환자를 잘 재활을 시켜서 사회에 또 집으로 또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또 계속 저희가 돌아가실 때까지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리고 팔로우를 하면서 또 고민 상담을 들으면서 또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애인 스스로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의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저희 예술병원이 또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또 여러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협력해 나가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북지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12월 워크숍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장수근 보건의료원 전문보건과 김승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근 보건의료원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미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조력자이신 은병민 보건팀장님과 실무자인 인사희, 김지연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장수근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제작팀과 주간보호팀 선생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장수근 보건의료원에서는 14년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보건복지부 거점보건소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현황, 사업 추진 내용, 결과 속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근 인구는 15년도 1월 기준 23,243명이고 그중 등록장애인이 2,406명으로 장수근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이 10.35%를 차지하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구성을 보면 지체장애, 뇌변변,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기타 등이 있으며 그중 지체와 뇌변변 장애가 64.5%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장수근 7개 읍면의 현황을 보면 장수군의 52%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현황입니다. 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수근 노인장애인 복지관과는 14년도 3월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였으며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 보호,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연계,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사무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문재활, 순회진료, 자주모임, 재활치료운동교실, 순회진료시 차량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는 14년도 4월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의지 함량을 위해 순회진료 및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사업의 목적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기능 증진, 균형 감각 증진과 독립성 확보의 기초, 프로그램 과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피드백을 통한 자아 성취감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의 첫 번째, 장애인 재활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으며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방문 재활 서비스는 체가장애인 중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집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년도에는 주 1회로, 15년도에는 주 2회로 가정 방문하여 기초 건강검진, 휴대장비를 이용한 통증 완화 및 운동치료,
재활기구 사용법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4명으로 재활사업 담당자 1명, 물리치료사 1명, 노인장애인복지관 재단팀 2명입니다. 또한 조선대학교 혼합번역재활병원과 연계하여 5분 가정에 LED 등과 리모컨을 설치 후 침침한 안방에 밝은 빛을 선사하였습니다. 재활치료의 재활의학과 수혜진료는 지체 내변경 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 4층 대회의실을 이용하여 전북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물리치료사 1명의 의료진으로 개별 상담 후 음악 통증 치료, 자세 교정 등 운동 치료 처방을 하였고, 운영 인력으로는 재활사업비 노인장애인복지관 재단팀입니다. 위 사진은 김기유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소아 재활 평가하는 모습이고,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은 박재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바스 테이블에서 직접 운동치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재활의학과의 견학을 통해 슬림 장비 등 다양한 운동치료법과 재활치료실 환경 개선을 위해 공유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건강지킴이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주거보호 대상자 10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실에서 기초건강검진, 인바디 측정, 대사증후군 예방과 개선교육, 자가운동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후 검사 결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식습관, 비만, 마른 체형, 흡연, 음주 과다로 달라지지 않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위 사진은 보건의료원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악력 검사하는 모습이고, 아래는 콜레스테롤 측정 검사하는 사진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재활운동실 교실은 상반기, 하반기 제2에 걸쳐 8주 프로그램으로 노인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실을 이용 기초검사, 낙상예방교육, 세라밴드 운동, 구강건강관리, 호흡 재활 및 안면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14년도 지체 및 내변병 장애인 대상으로 세라밴드 운동하는 모습이고, 아래는 15년도 주간보호 대상자로 세라밴드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재활운동 교실 사진 자료입니다. 좌측 사진은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불소 도포 교육을 대부분 구강관리가 잘 안되는 점을 감안 구강보건 사업과 연계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우측 사진은 뇌졸중 환자들의 심호흡기의 연구 결과에 발병 후 호흡 운동이 저하되는 점을 감안 일회용 폐활량 측정기를 이용하여 호흡 방법과 안면 운동을 함으로써 기능 저하를 극복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재활치료실 운영은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로 1:1 맞춤형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예약제로 연중 운영하며 보건의료원 3층 재활치료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활기능평가 후 개별 맞춤형 관절근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간 협소로 진행할 수가 없어 대부분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측 사진은 상하지 전동 치료기를 이용 사용법을 설명하는 모습이고, 아래측 사진은 진보를 이용하여
균형 감각 운동 치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의 두 번째, 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소나무의 사계절의 푸르름과 끊임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나무라는 자조 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뇌병변, 지체, 지적장애인 10명 대상으로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보건의료원에서 기초검진, 체지방 검사, 우울증 성별 검사, 공예활동,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애인 교육은 2회에 걸쳐 장애를 극복하고 국립재활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을 초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 자조 모임의 활동 사진입니다. 좌측 상단은 보건의료원 운동처방실의 기초검진과 인발이 측정하는 모습이고, 우측은 보건의료원 정신보건실 자살예방 실무자 선생님이 우울증 선별 검사하는 사진입니다. 아래측은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공예활동과 피부관리를 통해 좋은 인상 심기 방법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의 세 번째, 장애인 발생 예방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발생 예방 교육과 낙상 예방 교육이 있으며,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은 국립재활원 장애 발생 예방 교육 강사와 함께하는 장애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으로 병설 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초등학교에 14년도에 23회, 15년도에 27회를 실시하였고, 내용으로는 장애 발생 예방 프로그램, 학교와 생활 주변 사고의 장애 발생 예방법 제시 등을 통해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였습니다. 상단의 좌측에 조경환 강사님이 장개초 아이들과 기념 촬영한 사진이고, 옆에는 이만영 강사님이 천천초 병설 유치원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장애인 재활 사업의 낙상 예방 교육은 허약노인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더사모 복지센터인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근력, 균형 감각 강화를 위한 자가운동 교육 및 스트레칭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협력자원 연계 활동입니다.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에서 건강 관련으로 재활사업 전반 및 재활치료실 운영을 담당, 전북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교육 관련으로 건강강단 및 자문, 장소군청 주민복지실에서 행정적 생계 관련으로 행정적 지원을 협조하였고, 장수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 관련으로 재활 프로그램 연계 및 차량 운영 협조를 담당하였고, 기타 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 지회 장애인 협회 관련 및 정보를 담당하였습니다. 재활사업의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다음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도,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 의사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일상생활도로 설문하였으며, 답변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5문항으로 설문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그렇다에 답변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및 호응도가 비교적 높았고, 지속 참여와 주변 장애인의 권유 의사가 높았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전반적인
녹가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꾸준한 영익의 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유도하고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부여를 통한 재활의지 향상과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 건강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으로는 보건 및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 재활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장애인 스스로 낮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 및 자원 연계를 확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고 장애인의 교육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해 재활 서비스 중요성 인식 강화로 더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3시 반부터 아마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2분 정도 좀 빨리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정만이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지역사회 중심 재활 모델 활성화와 전북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연계시킨 그런 CDR 모델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오늘 전북대학교 헤드스타 사업단과 강성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공동 주관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발표 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예수대원 재활센터의 센터장님이신 윤석봉 선생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수근 보건의료원의 방문보건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승리 선생님 두 분 오늘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토론자를 5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계신 분이 2분, 현장에 계신 분이 3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맨 오른쪽에 예수병원의 재활의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강정대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대 재활학과 교수이신 박주영 교수님. 제 왼쪽입니다.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부 남연희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이신 서양열 관장님 소개드립니다. 토론자로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 관장하고 계신 김진 관장님 소개드립니다. 저희가 편의상 5분의 토론하기 때문에 10분 정도씩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먼저 강종대 예수병원 재활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병원에 근무한 지가 저희 병원이 올해 117년입니다. 제가 이제 89년부터 CDR 프로젝트에 직원으로 일을 한 지가 벌써 26년이 흘렀습니다. 117년에 26년을 흘러서 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상당한 많은 부분, 제가 퇴직할 때 언제 퇴직할까 하고 보니까 한 36년 정도를 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퇴직을
예수병원 117년에 36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예수병원에 입사를 하게 된 동기는 CBR 프로젝트 사업에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됐죠. 당시 89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거는 여러분들 그 촛불다리에 가면 용진면이라는 곳이 있죠. 용진면에 이제 장애인 가가호를 방문해가지고요. 이 용진면이 저쪽 하이리, 구말리, 구억리 이렇게 돼 있어서 그쪽 모든 집을 다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문을 조사를 해서 장애인 실태 조사 및 욕구 조사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다 했죠. 걸어 다녀야 돼요. 차를 탈 수도 없고 또 농번기, 농한기 이렇게 서로 주민들이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방문해서 이제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제가 지금 봐도 벌써 이제 25년 전인데 지금 논문을 봐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를 입고 살을까 봤더니 당시에 우리나라의 장애 유병률이 약 2.2%였어요. 그런데 실제 한 나라의 장애 유병률을 보려면 선진국은 10%를 본다고 합니다. 10%를.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더 이상 많이 유병률을 발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2%. 근데 상당히 많은 분, 한 집에 4명, 5명 이렇게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CBR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어떤 장애인 복지 정책이 좀 실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때마침 저희가 이제 CBR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을 좀 도출해야 할 때가 돼서 보건복지부하고 전주예수병원하고 같이 우리 이제 그 중망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삼성생명연수원에서 그때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거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있는 그 봉고차라든지 인력이요. 그때 CBR 워크숍이 끝난 뒤로 바로 그 다음에 예산이 책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산 지역에 고산 지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고산을 포함해서 고관주 지역 7개면 1개 읍이에요. 그러니까 삼내부터 저쪽 대전산 있는 운준면까지 이렇게 동상면까지 7개면 1개 읍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역적인 것이 이제 북쪽이니까 약 520평방km 정도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CBR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윤석공 센터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간 기부로는 최초예요. 최초인데 이미 정책적으로는 한번 맛을 본 상태예요. 정부에서 서울시립상정하고 충북청원군에서 이미 CBR 프로젝트를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쪽도 예산 부족이라든지 어떤 이끌고 가는 분들의 마인드가 좀 부족해서인지 장애인 그 자재집단 셀프그룹만 놔두고 다 모든 게 철수하고 사업을 마감했던 건데 저희 역시 95년도에 결과물만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의료지원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뭔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데 95년도에 사업을 종결할 때 약 3천만 원 정도를 장애인들 자생단체에 저희가 모두 기부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미 95년도에 막을 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자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CBR 프로젝트를 정책과 연대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장수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 김진 관장님이 CBR 워크숍 또는 CBR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설렜어요. 이게 엄청난 도전이고 또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어느 정도 장수에 펼쳐진다면 김진 관장님은 스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진짜 CBR 사업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이고 물론 농촌 사업과 도시 사업이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복지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데, 어느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 살고 못 사는 나라에 사는 나라에 사는 건데 뭘 이런 걸 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하냐. 그런데 여러분, 장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못 사는 동네 가보세요. 장애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실제 장애를 입고 있으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의료적인 부분, 교육이나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과연 어느 곳이나 되는지, 몇 곳이나 되는지를 파악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실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발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토론에 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이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복지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거는 바로 소득을 보장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득 보장은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보장 정책이 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전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장애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의료적인 부분에 상당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윤석공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핸디캡에 관련된 부분이죠. 실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외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자신이 임페어먼트, 손상으로부터 어떤 디서빌리티를 극복하고 핸디캡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의료 혜택의 어느 정도 확대를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과가 작년부터 이렇게 제가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보면 초기에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급성기와 아급성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복용해야 될 약, 또는 만성질환에 대한 약, 이런 부분들을 전혀 처방받거나 아니면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복용을 하거나 전혀 무관심 속에서 때로는 아주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을 때 안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BR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는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양한 자원들이 얽힘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치료받고 또 국가나 또는 사회, 지역사회로부터 자기 삶이 핸디캡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CBR 사업은 바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루어져야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개발 추진 방향을 저는 4가지로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장수 지역의 장애인 전수조사는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애 유형별 재활 치료나 욕구 및 재활 정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장애인의 재활 욕구를 함께 해결할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장소보건소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시설 중심의 어떤 재활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요, 장애인의 100을 놓고 보면 장애인 중에 70%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누구나가 다 또는 지역 주민의 도움에 의해서도 치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는 재활학과 기관, 전문기관이 필요하고 10%는 아주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치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70%, 20%가 지역 주민과 또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장수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장수 의료원 또 장수 보건소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실제 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몇 배의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찾아오는 어떤 인리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CBR 프로젝트는 결국은 아웃리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장수를 가보니까 도대체 여기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목발 짚고 오는 분이 한 번 나오려면 한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웃리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의료재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방향을 보면 의료 재활을 해주고 싶은데요. 우리 센터님 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가장 의료 재활에 갭이 되는 것은 농촌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주택 환경입니다. 한 2평, 3평 되는 곳에서 부부가 그냥 그 안에서 공개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나가시니까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동 휠체어도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려면 누가 도와주냐면 탈 수가 없고 또 방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가옥보조 개선이 먼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옥보조 개선은요 돈이 엄청 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고산에 살 때도 저희 7명의 팀이 있었는데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 다음에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소셜워크까지 저도 가서 망치질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구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풋풋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석이나 화장실, 싱크대, 경사로 이러한 것을 아까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요. 제 가장의 일상생활이 좀 자유로워야 치료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정보교육인데요. 저희가 가은 곳 중에서 10명 중에 1명, 한두 명 이외에는 전혀 컴퓨터는 모르고요. 24시간 TV만 틀어놓고 서로 손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심지의 장애인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IT 시대에 컴퓨터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요즘 제가 컴퓨터 배울 때는 도스부터 했는데 지금은요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뜨게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만 있으면 다 뜨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의료 재활에도 있지만 자기 자신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삶의 질을 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 정보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과 또 내가 받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개인의 맞춤형 재활치료 및 교육 사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예방 및 조기 발견하고 재활치료, 그 다음에 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을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 써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재활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인리치, 아웃리치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자신이 매일매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가정방문팀이 가서 해줘야 할 조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 집에서 끊임없이 처방해서 치료함으로 인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게 된다면 분명히 자기 자신이 매일 실행한 맞춤형 재활치료에 대해서 체크하게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화를 통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체크한 내용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의 재활치료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 노인자가 장애인복지관의 그 CBR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치료 관리 및 교육 전환을 통해서 상담하고 교육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간 또는 월중에 이루어진 그 가정방문 진단 및 치료 효과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복지관 우리 선생님들은 일거리 늘어날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해보자는 사업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병원 재활센터하고 그다음에 제가 방문하는 그 치료는요, 이 맞춤형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센터장님이 재활학과에 근무한 지 한 2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셔서 또 그쪽 방문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은요, 재가장애인의 개인별 치료와 재활치료 도구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요, 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협약도 하시고 우리 전주대 재활학과하고 장소노인장애복지관 서로 같이 이제 발을 맞추고 갔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라든지 재활치료, 그다음에 재활치료 기구, 진료일 장애 등급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꾸준히 개발하고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보니까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전동 휠체어도 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체계에 대한 매뉴얼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용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 가족식 프로그램, 장애인 지역사회 잘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사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연계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관 중심으로 자꾸 재활 교육을 하고 이 사업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그런 사업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의 동원과 조직합니다. 제가 보니까 장수에도요, 장수가 인구가 적고 장애인들이 이제 한 1,500, 2,000명 가까이 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수의료원이라든지 보건소, 노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로부터 이런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고산 지역에서 이 CPR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빌리지 헬스워커라고 해요. 지금 이제 저쪽 진도 쪽에 가면 15,000명가량이 전국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이 숫자는 줄었을 텐데 마을 건강원 제도가 있어요, 각 지역에. 그래서 치료를 받고 드레싱도 할 수 있고 준 노르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장수도 혹시 그런 빌리지 헬스워커의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이죠. 제가 가보니까는 장애인 단체가 있긴 한데 또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 읍내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쪽에 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인프라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CPR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장수의 장애인복지가 좀 담당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도 고산 지역에서 이제 7명이 하면서 제가 이제 멀티펑션 세라피스트의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메디컬 소셜워커지만 예를 들면 팀이 소셜워커하고 널스하고 소셜워커하고 물리치료사 이런 식으로 팀이 이루어지게 되면 널스가 가서 소변이나 대변 아니면 드레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셜워커가 다 어시스트를 다 했어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하면은 그거는 참 제가 할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장수 노인 장애인복지관의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정보에서 보조장구에 대한 관련된 부분과 이런 부분까지 멀티펑션 세라피스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역할까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게 첫 발을 띄고 벌써 2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경만 교수를 쳐다보고 계셔서 여기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마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다가 워낙 실무에 좀 오래 계시고 12월에 예술병원 12월 사업에 어떻게 보면 또 살아있는 주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막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현재 그 장수금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보호자와 함께했죠. 예,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CBR 프로그램 사업의 방향성,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딱 36분, 토론 시간이 36분이 남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거 좀 고려를 하셔서 적절하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주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토론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발제하신 내용들은 사례 위주로 좀 이해를 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 발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학생들이 좀 여기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서 CBR이 무엇인가요? 네, 자, 발음이 조금 후지긴 한데요. 커뮤니티 베이스드 리해빌리테이션. 자, 지금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CB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 지금 집에서 살고 있죠. 집에서 살고 집에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밥을 집에서 먹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집 근처의 편의점이나 마트를 다니고 은행이나 우체국, 공공기관 등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을 살펴 봤을 때 꼭 집에서만 살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주로 장애인 생활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일 텐데요. 우리가 시설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서 사는 것,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 이것들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좀 이해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47페이지부터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과 장애인 두 그 대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 대상 집단이 첫 번째는 노인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은 장애인 미등록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 등록하신 1급부터 6급까지 15개 유형의 장애인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대상은 이런 노인과 장애인 이 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포커싱해서 모든 노인과 모든 장애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가, 어떤 집단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가 더 중증이고 의료적으로 더 접근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시고 또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 외에 저희가 지금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노인 중에서도 또 장애인 분들 또 장애인 중에서도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주의 깊게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65세 이상이 되면 또 각종 질환이나 질병들 때문에 장애가 오는 거죠. 그런 분이 또 있으시고 어릴 때부터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다가 또 65세 이상이 되면 또 노인의 그런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령장애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장애인 또는 장애노인 이렇게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장애가 있다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장님께서도 우리 고령장애인에 대한 그 연령대를 어떻게 두어야 되나 이런 말씀을 잠깐 인사 말씀에서 하셨는데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장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살에서 15살 정도를 더 먼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통계들이나 연구들이 있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조기 노화라든지 장애로 인해서 오는 다른 2차적인 그런 질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65세를 두고 있지만 장애 노인의 경우에는 한 50세, 55세 정도부터 이제 노인으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활발한 토론들과 사회적인 협의들이 조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2014년도에 실태조사가 있었고요. 15년도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장애인 출연율이 5.6%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 전체 장애인이 10명 정도 있다고 보면 10명 중에 4명은 65세 장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얘기를 할 때 11%, 13%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장애인 집단은 지금 40% 정도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으로서 좀 전문가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가구는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끼리 산다고 해서 무조건 서로 이렇게 다 도와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혼자 장애인 가구가 1인 가구로 산다고 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지지자나 지원자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서는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이런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시간을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지역사회 중심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라북도의 시스템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장애인 노인은 우리 전라북도 시스템에 맞추어라 이렇게 한다면 지역사회 중심이 아닙니다. 이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 노인분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사회, 우리 전라북도의 이런 사회복지나 의료 재활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2가지로 지역사회 중심이 포커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등록 장애인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국에 장애인이 10명 있다고 보면 그 10명 중에서 4명은 노인이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장애인 현황에서는 고령 장애인이 더 많은 40%가 아니라 5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이런 그 고령 장애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준비할 것인지 전라북도에서는 더 우리가 함께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득보장, 의료보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를 베이스로 두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좀 융복합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저희 지금 전주대학교 헬스 에듀스타 사업단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 직업 이렇게 2가지에 초점을 두고 저희 그 재활학과, 보건관리학과, 가정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이렇게 4군데 학과가 참여해서 이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저희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학생들을 장애인과 노인의 이렇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그에 맞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앞으로 이제 좀 직원을 뽑으실 때 얘가 전주대인데 여기 해당되는 학과다, 재활학과다, 보건관리학과다 이러면 조금 안심하시고 선발해 주셔도 저희한테 좀 책임을 주시고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몇 분이 고개 끄덕이시는데요. 조금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만으로 세상을 바꾸기에는 해보셔도 다 알겠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부르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좀 한 분이 오셨으면 좋지 않으셨을까. 저희 기관들은 이렇게 같이 MOU를 하고 앞으로 뭘 하겠다 하는 이렇게 약속도 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저희들의 노력들이 정책하고 예산하고 법 제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끼리 현장에서 너무 짐만 빼고 노력만 너무 하는, 만약에 그리고 그게 노력만 하지 않고 성과가 있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디는,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함께 좀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예산이나 제도를 확보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현장에 있는 기관들과 저희 학교들에서도 앞으로 계속 현장에서 전라북도와 같이 이제 연계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성취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 예산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이제 사람이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고 오신 분들도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령 장애인 쪽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다. 빠른 거와 이어지기 때문에 65세가 아니라 50세 초후반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재활에서 그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개념들을 개인의 환경에 맞춘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장애인, 노인들의 어떤 그런 특성에 맞게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의 변화, 또 그런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주려는 시스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남연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이 주제의 패널로 이렇게 저를 또 참여한 걸 해주신 우리 김진 관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주제를 참 저도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참 좋은 주제다, 꼭 필요한 주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장수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 있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 같으면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그 패널로 우리 참여하신 우리 강경대 선생님이 25년 전에 시작한 사업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현재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9월에 있는 14회 RI 코리아 주제에서 장애 노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긴급 지원 페트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정이라는 지역 밀착형 노인 장애인의 서비스라는 이런 주제가 이번에 RI 코리아 주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세미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앞서 말씀하신 우리 강종대 선생님의 발표문을 보면 처음 시작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열악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서비스 접근성이라든지 물리적 장벽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또 주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직도 열악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두 분의 발제자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더구나 이 장수 지역은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전북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과 이 장수 지역, 이 전북 지역 전체로 보면 노령화와 속도라든지 장애인 범주의 확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이러한 이용자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 발표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자료집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세미나의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거의 앞서서 패널 분들하고 거의 내용이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CBR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저는 조금 범주를 좁혀서 오늘 우리 이 세미나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이 농촌 지역은 서비스 접근성이라든지 주민 인식이라든지 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CBR의 원칙에 맞게 주체인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가 앞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주민 참여가 좀 더 유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이 세미나는 실태조사, 욕구조사 이런 부분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 부분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주민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이 주제를 받았을 때는 장수군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가지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 접근성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전주대학에서 한다니까 참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또 장수군 주민들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장수군 주민들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예,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CBR 사업이라는 것도 주민의 홍보, 주민의 참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앞으로의 2차 세미나는 그런 측면으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 변화, 복지 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 발제하신 분들의 말씀 들어봐도 여전히 농촌 지역에는 물리적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 부분에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갖춰졌지만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농기관에 어떤 기관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오늘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 계신데 그 기관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되었는데 이제 한번 운영에 가보니까 노인 장애인분들이 이제 서비스 이용을 하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강의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복지관에 있는 선생님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어떤 먼 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을 사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장님이라든지 또 이게 부녀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례 관리 보조자의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농촌 지역에 맞는, 농촌 지역에 적합한 CBR 모형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주제는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처음이니까 아마 이렇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다음은 좀 더 그렇게 발전된 그런 형태의 세미나의 모습을 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보시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또 활성화가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지역사회 중심에 있어서 지역사회 참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이해 이런 것들, 또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면에서 이제 주민들이 좀 접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은 전국 지역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또 토론 들어보니까 이제 장수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범적으로 잘 수행하면서 잘로부터 전 지역에 좀 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되는 듯도 하고요. 뭐 아무튼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서양렬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뜬금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올해 정기국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올라가면서 사회복지사업 개정안의 핵심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복지 지원을 강화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주제로 올라갑니다. 최근에 전주시가 동네복지 플래너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동네복지 플래너는 마을 사례관리사와 마을 간호사를 뽑겠다라고 해서 6개 시범동이 시범사업을 들어갑니다. 10월 1일자로요. 사회복지 장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를 떠나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복지 지원 체계로 보장되느냐 또는 단단해지느냐는 사실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출발선이기도 하고 중요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 장수문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12월 워크숍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묻고 싶은 게요. 오늘 워크숍인데 저를 포함해서 또는 진지하게 되묻고 싶은 게 장애인복지관 또는 여기에 휴먼 서비스를 공부하는 우리 재활학과 친구들 또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관심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한번 좀 묻고 싶더라고요. 지역사회 관심을 왜 갖고 있는가, 자꾸 가지라고 해서 갖는가 아니면 지역사회가 대안인 것 같아서 갖는가. 본연적 질문인 것 같은데요. 12월의 근간에는 사람들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2월의 방향이 혹여 기관 중심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와 뜻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주고 어떤 단체가 어떤 지자체가 막 자꾸 그 중복 서비스 주고 이런 것들로 비춰지는 모습은 결코 본연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 물론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병원이나 이런 데가 정말 아낌없이 해왔던 역사가 지금의 모습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각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아웃리치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진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 중심에 본연의 첫 마음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보호망, 사람을 위한 지지망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공동체의 기능이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지역사회가 단단하게 공동체의 기능이 재가동되지 못하는데 저희 중심에 찾아가는 서비스 몇 개는 그냥 서비스를 받고 끝나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마을이라든가 동네가 살아나야 그 속에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복지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로 우리 종사자들이나 각 기관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의 고민거리를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노력할 것인가, 나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물어야 CBR의 근간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 조금 더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복지기능, 지역 복지기능을 강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함께 논의되고 이런 토대가 잘 구축되었을 때 지역사회 보호라는 측면이 잘 움직이고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계적으로 50%의 노인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고령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기능이 살아있지 못하면 고령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입니다. 복지관이 모든 서비스를 야간에도 밤에도 다 줄 수 없거든요. 주말에도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은둔형 독거노인, 장애를 가진 활동 제한형 노인,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 60명, 70명 서비스를 주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집단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미술 지원, 이런 거,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걸 쭉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주말과 늦은 밤, 그리고 추석 때, 이럴 때거든요. 이럴 때 늘 고민하는 게 지역의 기능이에요. 지역의 공동체적 기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런 건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번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총매대가 되도록 해주신 우리 김진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서 지역사회를 공동에 포커스를 두시고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에 의한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기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잘 진행을 잘 본 게 아니고 우리 토론자들께서 아주 그냥 시계를 딱 보시면서 시간 맞춤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편안하게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과장님 마지막 좀 잘해주시죠. 장수 노인 장애지원 김진 관장입니다. 지금 이제 워크숍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속으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12월 관련된 워크숍의 필요성 때문에 작년부터 그런 기획을 해서 올해는 이제 펼치고 있는데 저희 동료 직원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고 힘든데 이거 지금 이번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이 성과 있는 그런 결과물이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가 좀 고프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를 해주시고 또 상당히 이제 토론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그런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장수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그런
섹터를 구성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저희 복지관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농촌 복지관에서 어느 곳이든 간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 모델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 주제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장수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주관으로 해서 그러는데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해발 455지 그런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그런 자연의 그런 것을 아직도 품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뭐 크게 그 복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족하고 미흡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는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미처 마련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12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 훈련이라든지 준전문가 이렇게 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강종대 선생님께서도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복지관 모델을 구축하면서 더불어서 그런 훈련 매뉴얼을 포함하는 그런 운영 가이드를 제작해서 여러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검토와 검수 이런 작업을 거쳐서 정말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호르몬 자료에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획들이 펼쳐져야 된다. 저희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지만 민관학위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좀 이렇게 아우르는 계층 간 그런 파트너십을 좀 형성해서 준 전문가로서의 그런 활동을 지역 내에서 펼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그런 스태프들은 정말 이 관리자의 어떤 역할을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12월 그런 실천 모델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저희가 11월 1일 이제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도 지금 하고 있고 단기 계획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는 것이 저희 장수가 7개 국면으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6명의 저희 그 스태프들이 정말 4명씩, 3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한 이유는 이 장수군 지역 내에서도 또 7개 지역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거점화하는 그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한 군데로 그 응집력을 모이게 되면 하나의 지역 조직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이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그런 대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부터 정말 그 다문화 여성까지 그 장소 지역에 있는 모든 계층의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세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준 전문가와 이 전문가에 대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어떤 그런 그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정리해서 언제 어느 곳에 쉽게 이 참고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촌복지관 그런 모델을 구축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크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